높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빠른 시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요, 윤 대통령 부부 사저를 첫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참 이 전직 대통령의 압수수색이 된 게 이게 두 번째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결국 건진 이야기 때문에 네. 지금 목걸이 뭐 그다음에 핸드백 뭐 아우 제가 진짜 자꾸 뉴스만 봐도 좀 창피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요. 네. 이 건진법사 의혹이죠. 건진법사가 이제 고급 핸드백을 받았다, 뭐 인사청탁과 관련된 네. 이런 것을 받았다 하는 요 의혹과 관련돼서 사저 아크로비스타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게 아까 우리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이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던 그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바로 김문수 캠프 지지 선언을 하러 가신 분들 몇몇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거기에 사진에 보면 정말 그 한남동 사저를 지키겠다고 결사대처럼 나서 있던 뭐 윤상현 의원이라던가 맞아요. 유상범 의원의 사진이 김문수 그 후보 옆에 이렇게 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정말 찐 윤이었다면 아크로비스타 앞을 가셨어요. 네.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어제 정계 은퇴를 갈 때 아무도 안 나왔던 것처럼 아크로비스타 앞에 아무도 안 갔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 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요 비슷한 시점에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하러 갔죠.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도 얼마 안 남았죠. 어제 장동혁 의원이 한 것처럼 한덕수 얘기만 하는 것처럼 네. 결국 또 한덕수로 다 옮겨갈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과거에는 정말 친윤이구나, 뭐 적어도 충성심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게 누구든 상관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어도 상관없고요, 홍준표 시장이어도 상관없고요, 김문수 후보여도 상관없고요, 한덕수 총리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이 사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보니까 건진법사 문제가 통일교하고 연결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무슨 건설 사업을 하는데 네. 우리가 ODA 즉 이제 외국에 지원해 준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를 한 2배로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통일교 업체가 좀 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뭐 그런 노비를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그 코이카 그 외교부 산하의 그런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3세계의 개발 원조하는 그 ODA 자금을 그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 네. 예산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예를 들면 그 정부 자금을 그 자기들이 그걸 현지에 무슨 그 여기도 동남아 어디였죠? 맞아요. 캄보디아. 캄보디아에 그걸 지원해서 예를 들어 뭐 무슨 시설을 짓는다. 네네. 그런 거 거기 갖고 그걸 자기들이 수주를 해버리는 네네. 거예요. 야, 이런 식의 그 엄청난 이권이 있는 거죠. 그때 아마 그게 이제 액수가 한 예상보다 2배나 증액이 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늘려서 이제 그런 먹는 형식으로 그렇죠. 다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러 6천만 공짜로 원짜리 주겠습니까? 그게 그 선물 네. 그걸 위한 로비를 위한 선물로 전달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집사람한테 60만 원짜리도 못 해줬는데 6천만 원짜리라니 정말. 반성하면서 사세요. 예. 6천만 원짜리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뭐 좀 아니 관심도 없고 봐도 저는 관심은 있잖아요. 6만 원짜리인지 6천만 원짜리인지 저는 그 구별할 그게 없습니다. 참 그 옛날에 뭐 반크리프 아펠 네. 뭐 그런 거 하더니 이번에 그라프 뭐 그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제 동기 변호사 중에 대형 로펌에서 이런 개발 원조 관련된 일을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 ODA 이 부분 여기에서의 벌어지는 이 복마전 같은 상황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저희 동기들 모였을 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ODA라는 게 세계적인 어떤 기금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위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출자를 해가지고 ODA를 통해서 이 개발도상국들한테 그 돈이 가요. 근데 그 돈이 가면서 거기서 이제 수주를 하는 업체들도 그 관할하는 곳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권이 걸려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좋은 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별로 감시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가 감시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권이 껴있고 그러다 보니까 쿠션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쿠션을 치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로펌들이나 이런 데들이 법률적인 문제, 왜냐하면 외국에 돈이 나가서 사업이 벌어지니까 법률적인 문제를 대형 로펌들에서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변호사 중에 제 법대 동기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정부는 아니었어요. 과거 다른 정부일 때 정말 여기가 너무 복마전이다라고 하면서 이 언젠가는 여기가 터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드디어 터졌네요. 이 정부에 와서 터지네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참 감시하고 견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배신자라고 그래서 내치고 결과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친윤들이 대통령 안 됩니다. 이거 사모님 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제했더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근무 안 했더라도요. 용산 대통령실 좀 아는 사람들은 그때 이른바 그 김여사 라인이 그 용산 대통령실 선고로 아니었어요. 아유, 거기가 로얄 패밀리.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번 네. 볼까요? 보겠습니다.